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황혼의 한 중년분이 쓴 수필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내 아내는 나이가 들더니 어찌나 건망증이 심한지 걸핏하면 잊어버리고 잃어버립니다. 식당에 코트를 놓고 나오고 가방도 놓고 나옵니다. 얼마 전엔 내가 즐겨 읽는 책을 잠시 맡겨놨는데 휴게실 식당에 두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 내가 어이가 없어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 눈치를 보면서 여보 화났어? 물었습니다. 사실 화가 났지만 꾹 눌러 참으며 잃어버린 게 책이라 다행이지 당신 잃어버렸으면 어쩔 뻔했어 했더니 아내의 얼굴이 금세 밝아졌습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보니 나도 이젠 철이 좀 드는 모양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인내력도 상실하고 기억력도 상실하고 못된 분별력만 자라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존심이 상해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타박했던 일이 생각나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분 이날 저녁에 푸짐한 상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저녁상이 아주 근사했을 텐데.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 부부관계에 답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성묵 두란노 아버지 학교 이사장과 함께 좋은 남편 되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작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전화 받으세요. 안 돼요. 손예진은 운전 중이에요. 타이카와 함께 눈누난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네, YTN FM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10시 16분. 중년은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번에는 중년들의 마음을 살짝 엿보는 코너, 오늘의 중심이죠. 이번 주 만화를 큰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어제는 제일 재미있었던 만화를 여쭈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제는 중년들의 목소리로 알아보겠습니다.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쯤 됐을 것 같아요. 엄지 나오는 거, 까치하고 엄지하고 나오는 거, 독고탑 야구 나오는 거, 그거 뭐지? 제목이? 독고탑 만화 이상무 씨가 그린 건가? 그게 기억이 나고. 우리 어릴 때는 만화 많이 볼 시간도 없었죠. 만화책으로 많이 봤죠. 빌려갖고도 보고. 옛날에는 만화방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서 빌려갖고 시리즈로 막 10권씩 이렇게 이게 다 시리즈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빌려봤죠. 옛날 고바우 만화기로서 정치 풍차를 당일당에 그 전 정치 풍차를 갖다가 당일당에 한 4칸, 5칸 정도의 표현을 하는 재밌는 정치 만화였어요. 70년, 80년. 그 당시는 신문이 최고 매스컴이었으니까 텔레비전도 그때 없었고 라디오 나왔는데 그 만화를 보면서 정치 풍자를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알았죠. 뭐라고 표현할까? 두꺼비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했는데 글쎄 그런 만화가 저희 60 넘은 사람한테는 많이 그립죠. 네, 오늘은 좋아하는 만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화가 누구 좋아하세요? 네, 사실 10손가락 안에, 5손가락 안에 거의 들어오지 않을까. 5명 이내로다가 얼른 생각나는 만화가 이현세, 허영만, 고영 이런 만화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신가요? 저는 허영만 만화가가 참 좋은데요. 만화 속에
심지가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만화인데 이게 참 읽길 잘했다. 뭐 남는 게 많구만 이런 느낌 있잖아요. 또 순정 만화가들도 좀 많으시네. 저는 황미나 씨, 황미나 씨 만화 아마 아르미안의 내 딸들인가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좋아하는 만화가가 누구세요? 왜 좋아하세요? 네, 궁금합니다. 저희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 아르미안의 내 딸들은 신일숙 씨였군요. 제가 헷갈렸네요. 샵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세요. 문자 주신 분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품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그리고 선정능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 드립니다. 노래를 들을 텐데요. 김혜린 작가의 비천무, 많은 여성들의 가슴을 울린 만화인데요. 이 만화가 신현준 또 김희선 씨를 주인공으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주제곡도 참 큰 사랑 받았었는데 그래서 고른 곡입니다. 이승철 말리꽃. 네, 이승철의 말리꽃 듣고 왔습니다. 자, 그 사이 문자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만화가, 어느 만화가를 좋아하세요라고 여쭙잖아요. 그랬더니, 4471님, 레드문의 황미나 작가요. 룰라 레나 공주를 너무 좋아해서 하셨나. 이거 아는 분만 아실 것 같은데. 하긴 저도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 잘 모르실 테지만, 신일숙 씨 아르미안의 내 딸들이라는 만화를 정말 열독했는데, 공주들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레마누, 아스파시아, 스와르다, 이런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7253님은 저는 얼마 전 초등학교 3학년 막내딸의 순수한 용돈과 제 돈을 조금 보태서 조선 왕조실록을 선물해 줬는데요. 박시배 화백의 만화 글을 읽다 보면 연륜과 경륜에서 묻어나온 깊이를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특히나 화백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렸던 역사물들을 저는 좋아하고 즐겨 읽습니다. 박시배 화백의 만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잘 몰랐던 분도 알게 되고 하고 예전에 좋아했던 분들도 떠올리게 되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만화가는 누구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공제는요? 있잖아요 안심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사장님께, 있잖아요 노란우산, 든든한 희망이 있잖아요. 노란우산 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서경석, 이금희도 함께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잠시 후에는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문제는 화병이야. 김성묵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이사장님과 더불어서 좋은 남편이 어떻게 될 수 있나? 과연 나도 가능은 한가?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어릴 적 할머니 손에 맡겨진 준우의 얼굴엔 커다란 종양이 자라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황급히 올라온 4월. 하지만 할머니와 준우가 지낼 곳은 비좁은 고시원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만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생활조차 쉽지 않습니다. 지금 월 2만 원의 정기 후원으로 준우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1599-0300 굿네이버스. 1.2, 1.4! 입출금 통장이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맛있는 건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건 비싸고 비싸면 부담되니까 모두 맛있는 피자를 드실 수 있도록 피자헛 모든 프리미엄 피자 할인. 방문 포장 40%, 배달 레스토랑 30% 할인. 11월 30일까지 맛있는 건 참지 마세요. 1588-5588 피자헛. 야, 너 밤새 얼굴에 무슨 짓 한 거야? 야근하고 같이 퇴근했는데 너만 왜 얼굴에서 빛이 나? 진짜? 이런 말 듣고 싶다면 자기 전에 제이준 마스크팩 붙이고 딱 15분.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너 제이준 한 거지? 내일 달라질 겁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 안의 화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문제는 화병야를 마련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기획 특집으로 부부가 사는 법에 대해 특별한 초대 손님 모실 건데 오늘은 먼저 김성묵 두란노 아버지학교 이사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은경 본부장님 모십니다. 네. 조율 다 되셨죠? 아, 걱정되는데요. 자, 오늘 이제 좋은 남편 만들기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부부가 요새 글쎄요. 반려견보다도 못한 처지다. 특히 남편 같은 경우는 그런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오늘 이사장님께 좀 이것저것 여쭤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남편 되는 방법 귀담아 들으셨다가 공감되시는 대목 질문하고 싶으신 것 있으시면 저희 문자 샵 0945번 유료 문자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래 살수록 정이 들어야 되는데 왜 대면대면해지는 커플들이 많습니까? 이제 사실 사랑에 빠졌을 때는요. 호르몬이 또 분비되거든요. 네.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그게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시로뽕인가? 네, 마약? 마약의 약 네. 10배 정도의 강력한 천연 마약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에 빠지면 다들 예뻐 보이고 좋고 가슴이 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때 막 지난 사랑의 고백들이 막 나오죠. 네. 그래서 사실 그때는 이제 우리는 하나다. 또 행복감의 극치. 네. 근데 사람이 그렇게 행복해지고 사랑하면 상대방의 욕구를 먼저 배려하고 맞춰주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결혼하면 동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이 호르몬의 수명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길게 가야 3년 정도면 끝난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다가 또 남자들은 결혼을 과업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혼식이 끝났다면 게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성들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다. 네.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 얘기가 이제 많은 여성들한테 듣는 얘기가 우리 오빠가 이상해졌다. 우리 오빠가 변했다. 심지어는 오빠한테 속았나 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 오빠가 이제 제정신 차렸나 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새로운 과업을 향해서 찾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사실은 이제 사업이고 직장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감정의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연애할 때는 정말 잘
다 맞춰주거든요, 상대방이. 성적 차이 때문에 못 산다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성격은 다른데 다 맞춰줘요, 연애할 땐, 사랑할 때는요. 네. 근데 일단 결혼 생활에 들어가면 우리가 거쳐야 할 그런 어떤 지뢰밭 같은 것이 있어요. 네. 감정을 상하게 하는 지뢰밭.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양말을 거기다 벗냐. 예. 신문을 봤으면 좀 접어야지. 다 맞는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니까 이제 반응이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남편들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아하. 이제 그러면서 감정이 자꾸만 이제 상하는 거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만 쌓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걸 감정의 지뢰밭이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이제 어떤 역학관계를 좀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일단 문제를 일으키는 건 남편이잖아요. 지금 그 예에서는. 글쎄 문제를 일으킨 건 남편이지만 사실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접근할 때 예를 들면 저하고 자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 아내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네.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네 학생이냐? 넌 누구를 가르치냐? 아하. 그러면 제 아내가 한 얘기 했어요. 내가 아니면 이렇게 누가 하냐? 아하. 다 당신 잘되고 한 이야기지. 그러네요. 아주 여성분들은 또 사명감을 갖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네. 그러니까 그런 기분 나쁘니까 네. 제가 이제 됐어 그만해. 내가 네 학생이 아니니까. 그리고 딴 방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쫓아와요. 좀 있으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이 틀렸네요. 근데 틀린 건 아니거든요. 맞거든요. 네. 근데 맞는데 감정은 상한다는 거죠. 그렇죠. 감정이 상하면 반응이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싸워요. 네.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남자들이 입을 다물기 시작해요. 이제 그게 요 관계 저는 관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 관계 구도를 그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근데 원래 사랑했던 마음을 다 되찾으면 그럼요. 되는데 아니 과학도 발전했는데 그 네. 호르몬 못 만드나요? 그걸 못 만들어요. 다시 글쎄요. 주입하면 될 거예요. 그거를 못 만드네요. 글쎄요. 그래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들이 우리 인체에 참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도 있고 또 그런 호르몬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피부 접촉을 통해서 그러니까 엄마들이 수유할 때 또 우리 부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안아주고 그런 일 할 때 그런 호르몬 사실은 그렇게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화보다도 부부가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피부 접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뭐 지뢰밭을 예를 네네. 들어주시긴 했지만은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이미 그 호르몬은 고갈됐고. 그렇죠. 살아는 되겠고, 네네. 살아야 하는 되겠고. 그러니까 사실 다들 살기 위해서 하는 투쟁이죠. 이 관계가 상실 중요한데 행복이라는 것은 감정인데 감정은 사실은 이 감정이 관계를 결정짓거든요. 감정이 상하면 관계가 깨지게 돼 있거든요. 또 관계가 좋으면 감정이 좋아지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부부 관계라는 것도 결국은 그 관계가 좋으면 감정이 좋아지고 감정이 좋으면 관계가 좋아지는데 관계는 접근과 반응으로 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반응하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접근과 반응. 그렇죠. 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렇죠. 가는 게 접근을 잘하면 오는 게 좋아진다. 곱다는 거죠. 아하.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맞는 말로 접근하거든요. 내 말이 틀렸냐? 자녀들 키울 때도 그러거든요. 다 부모님들이 맞는 말 하시잖아요. 네. 틀린 말 하시는 분 없잖아요. 네. 근데 자녀들이 반응을 엉뚱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엄마가 틀린 말 했어? 엄마가 틀린 말 했어? 또 아빠가 틀린 말 했어? 대봐 그러거든요. 네. 대질 못하거든요. 다 맞는 말 하셨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반응을 엉뚱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포인트가 딱 잡히는데요. 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지적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서로가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바로 얻으시... 그겁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아주 정말 진리 중에 진리죠. 그럼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예, 그런 알려주셔야 것들을 이제 훈련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아까 처음 방송할 때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 네. 여보. 그거 이사장님 글이시랍니다. 네. 예전 같으면 제가 그랬거든요. 네. 야, 너 머리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그걸 응?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반응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다 잊어버려도 돼. 다 잊어버려도 돼. 당신만 안 잊어버리면 돼. 그런 이야기가 너무 멋진 멘트를 하셨어요. 그게 생각이 문득 나신 거예요? 그게 참 오랜 시간 동안 사실 피투성이 되고 싸우다가 그런 지혜를 얻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다들 이런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아내들이요 남편을 이렇게 건강을 생각해서 남편이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진국을 끓였어요. 곰탕을. 네.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줬어요. 네. 근데 남편이 그 국이 나왔을 때 여보 이거 내가 끓인 거니까 먹어봐 그랬을 때 사실은 맛있게 먹어주면 그렇게 반응해주면 아내들이 행복해지거든요. 네. 근데 남편이 먹는 태도가 불량해요. 깨짝깨짝 먹으면 아내가 기분이 나쁘거든요. 네. 기분 나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내가 물어봐요. 서운해져요. 네. 여보 맛이 어때? 그랬거든요. 그때 남편이 그냥 퉁명스럽게 왜 이렇게 짜냐 그랬어요. 저런. 그럼 아내가 기분이 그때 확 나빠지죠. 이제 상하죠. 확 상하는 거거든요. 예. 그때 아내가 예를 들어서 네. 짜구나라고 그대로 반응을 해줬다면 네. 짜구나. 짜? 그럼 내가 한번 먹어볼까? 정말 짜네. 당신 진국 끓여주려고 내가 너무 졸였나 보다.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시 끓여줄게. 그렇게 부드럽게 만나게 다시 접근했다면 네. 남편이 뭐라 그랬을까? 그렇다면 대부분 남편들은 괜찮아. 먹을만해. 사실은 내가 들어오다가 우리 친구 만나서 뭘 하나 잠깐 빵을 한 개 먹어서 그런데 괜찮아. 먹을만해. 그냥 먹자. 라고 하면 그날 정말 행복한 밤이 되는데 아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냥 그럼 먹지 마. 라고 빼면 남편은 그때 화가 확 나는 거거든요. 네. 누가 안 먹는다 그랬냐 이거야. 짜다고 그랬지. 근데 국이 짠 거는 네. 사실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예. 사실 아니에요. 예. 근데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감정은 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부부가 싸우는 거 보면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 꼴도 보기 싫거든요. 네. 그 감정이 다음에 또 접근과 반응에 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요. 네. 좋은 남편 되기니까 네. 아내의 태도는 다음 주 제가 남편들도 반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반응으로 네. 좋은 반응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네, 어떤 네. 반응 사실 짰어요. 짠데 짰어요. 그러면 그래도 그냥 먹으면서 말이죠. 참 맛있다. 근데 당신 내가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를 와서 이렇게 먹어서 그런데 그래도 먹다 보니까 좀 오늘은 철왔나 보다.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살짝 부드럽게 맛있게 먹으면서 그러면 아내가 그랬자 그러면 다시 끓여올까? 그러면 괜찮아. 그냥 오늘 먹을만해. 이렇게 괜찮아. 그럼 사실 그렇게 하면 그냥 모든 게 지나가는 건데. 제가 남편이면 예. 국이 좀 뜨겁다. 찬물 좀 넣게. 그래가지고 슬쩍. 그건 뭐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가요? 물을 넣으면 또 아내들이. 그러면 저 진국이 아니잖아. 이렇게. 그렇지요. 질문 들어와요. 자기 작품에다가 또 손을 들면 아내들은. 4992님이 결혼 전에 성격 좋은 와이프가 결혼 후 자식 아들 딸 낳고 나니 성격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더니 이제 저와 아들 딸까지 싸잡아서 공격을 하네요. 이런. 어떡하죠? 근데 감정의 저게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면 불화와 갈등이 있을 때는요. 감정은 부정적 강화 현상을 일으킨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손대는 것도 싫고 쳐다보는 것도 싫고. 네네. 누가 칭찬해도 삐딱하게 듣고. 네.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을 떨어뜨리는 것이. 근데 그건 그 사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은 나의 문제인데 사실은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다. 그러니까 항상 싸울 때 뭐라 하냐면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싸우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남편과만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이제 아빠 편에 서신 구도예요. 구도상으로.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엄마가 정말 뭔가
문제를 좀 갖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도 뭐 관계는 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니까 우리가 좀 예, 살펴볼 게 이분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을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또 아이들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다들 맞는 말로 접근하시거든요. 맞는 그러니까 말이죠. 부부가 와서 상담을 하면 다들 한 얘기가 누구 말이 맞느냐. 그걸 판가름해 달라는 거예요. 일치도라는 아내의 말이 맞아요? 아니 일을 해야지 내가 돈을 더 벌지 않냐. 회사를 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응? 우리 가정 행복해지지 않냐. 누구 말이 맞아요? 두 사람 말이 다 맞잖아요. 다 맞죠. 그러니까 다 맞는데 이 접근과 반응의 패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네. 그게. 근데 이제 아까 왜 결혼 전에 너무 행복하고 상대를 배려해주고 네네. 어머 나 오빠가 달라졌어요 이 얘기하셨을 네, 때 네. 느낌에 그럼 연애할 때 너무 잘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연애할 때는 잘 안 해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냥 그때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고 호르몬도 분비되기 때문에 네. 상대방의 욕구를 정확하게 채워주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런 가운데 어떤 뭐 도덕적인 판단이라고 다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최상의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좀 더 유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좋은 남편이 되는데 그냥 결혼했다고 해서 좋은 남편이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그렇게 사랑했다고 해서 좋은 남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이 4992님은 질문 주신 분이 남편이시거든요. 네네. 남편께 어떻게 지금 부인을 도와주시라라고 제언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상대방이 짜증을 내고 접근해도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사실은 짜증이 가라앉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상대방이 짜증낸 걸 거기다가 맞받아치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를 들면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면 여보 미안해.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사전에 연락을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다음에는 일찍 들어올게. 연락 꼭 할게. 라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짜증이 나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나 혼자 힘들었는데 라고 접근해 왔는데 거기다 대고 야 내가 늦게 들어오고 싶은데 그렇게 들어왔냐? 돼요. 그렇게 딱 그렇게 네. 감정상이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걸 돈이라고 보러 오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래서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굉장히 퉁명스럽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그런 어떤 남자들은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업무적인 커넥션을 그걸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성들은 정서적인 친밀감, 네네. 그러니까 정서적인 유대감, 그러니까 그걸 애착 관계라고 그러는데 네. 남자들은 늘 업무 가지고 일 가지고. 근데 아내들 입장에서는 그걸 좀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해주면 남편들은 이제 섭섭한 거예요. 내가 가장이냐?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나가면 아내들은 또 마음이 상하니까 이제 아이하고 같이 정서로 친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남편하고 하나가 안 되면 아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접근하는 패턴, 반응하는 패턴을 좀 부드럽게 바꾸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네. 5788님. 저는 본질과 현상을 구별하려 해요. 남편이 왜 나에게 저런 행동과 이야기를 할까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라고? 네, 그렇죠. 현명하십니다. 네. 1279님. 저는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진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얼굴도 보기 싫고 네. 말도 섞기 싫은데 남편이 부부관계까지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제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은 것 같아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3년이나 되셨대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아내들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네. 방송을. 네. 그러니까 아내들께 꼭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남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약간 관계가 좀 서먹서먹할 때 여보 얘기 좀 해. 할 말 있다. 그게 남편들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답니다. 남편들은요. 네. 머리가 어떤 분은 뇌가 녹아내리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 정도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고 또 관계가 또 악화될까 봐. 예. 그러니까 대부분 남편들 피하는 거거든요. 회피하시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보통 여보 미안해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뭐가 미안해 라고 또 물어보면 남편들은 완전 멘붕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미안한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뭐 어떤 남편은 여보 뭐가 미안한지 몰라서 미안하다. 그래서 또 해프닝이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남자들은 제가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서로 걸자는 게 편하세요? 아내하고 대화하는 게 편하세요? 그러면 거의 90%가 설거지하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피하는 거예요.
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자러 가는 거예요. 피곤해. 피곤해, 나. 갑자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렇게 자러 가는 거예요. 그럼 아내들이 와서 잠이 오냐 그러거든요. 네. 근데 남자들이 잠이 온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면 또 밥 안 주냐 그러거든요. 네. 그럼 아내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인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그 문자 메시지 보낸 분도 남편이 감정이 지금 상한 상태에서 성생을 관계를 요구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아내들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변태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접근과 반응의 패턴이 좀 다르다. 그렇군요. 이걸 좀 이해하는 것이 서로가 남편도 그걸 좀 이해하시고요. 아내도 그걸 이해하시고 그걸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이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일어날 때 누구 하나가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가늠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래서 늘 그 얘기하는 게 우리가 좀 적의 날 무시한다고 그러거든요. 싸울 때. 네네. 근데 무시가 아니라 무식한 거다. 남편은 단순 무식하고 아내는 복잡 무식하다. 이런 차이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짤막하게 조언을 끝으로 들어야겠습니다. 예,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아내를 깊이 이해하고 아니면 관심이거든요. 아내한테 관심. 연애할 때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어요. 또 얼마나 배려해 줬어요. 네. 또 얼마나 염려해 줬어요. 그렇죠. 예, 사실 그걸 아내들이 가장 원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정말 저 사람 가슴속에 내가 있다. 네. 마음 깊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 네. 저하고 제 아내와의 이제 문제도 요즘에 그런 것이 항상 이제 제 아내가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 마음엔 내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당신 내 마음을 들여다봤어? 내가 웃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항상 아내들은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맞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고생했어. 한마디 진정성 있는 한마디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눈 녹듯 녹거든요. 그렇죠. 남편들이 그것만 아시면 진짜 우리는 돈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바깥 양반이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남편들은요. 그렇죠. 예. 바깥들이 일하는 예. 게.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남자들이 지금 외로워져 가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좋은 아내가 되는 방법은 다음 주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은경 본부장님은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자,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의 김성묵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수의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을 들었습니다. 10시 53분이 됐네요. 오늘 좋아하는 만화가 누구세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오늘의 중심에서요. 1342님이 고행석 씨의 만화 좋아합니다. 어리숙해 보이고 보통보다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주인공이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게 너무 좋았죠. 4992님. 김영숙의 갈채요. 중학교 때 친구들과 공부한다고 핑계대면서 만화방에서 몰래 돌려보기 했던 기억이 나요. 7984님. 저는요. 순정 만화 다 좋아했어요. 긴 머리에 완전 청순형 주인공들과 멋진 남자 주인공들. 둥글둥글 큰 눈의 주인공들의 로맨스가 절 설레게 했습니다. 8472님. 네. 아기 공룡 둘리가 최고죠. 예전에 보물섬 잡지에서 찾아보는 재미가 최고였었는데 라고 주셨어요. 1342님과 7984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